남봉꾼 테러리스트 이봉창. 1932년 1월 8일 오전 11시경 일본 도쿄 한복판 사쿠라다몬 외곽에서 육군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는 쇼와 천황 폭살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범은 1901년 경성부 출신의 이봉창이었고 사주 공범은 당시 상해 임정 재무부장 겸 상해 한인교민단장 김구였다. 이봉창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취조신문, 재판을 거쳐 1932년 10월 1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동안 이봉창의 폭살 테러는 일제의 지배와 차별에 항거하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의열투쟁 혹은 쾌거 중에 쾌거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봉창 테러가 과연 민족적 의거일까? 이봉창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를 모의하고 실행했는가? 이 장에서는 이봉창 테러의 동기, 행동, 심리를 실증 분석한다. 천황 테러의 추억. 먼저 백범일지에서 김구가 묘사한 이봉창의 천황 폭살 테러 사건을 살펴보자. 1931년 김구가 임정 재무부장과 민단장을 겸임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중년 동포가 민단을 찾아와서 저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상해에 가 정부가 있다기에 일전에 상해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경성 용산 출생으로 성명은 이봉창이라 했고 막노동하면서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해가 많이 저물었기에 김구는 민단 사무원 이동우에게 여관을 소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봉창의 말씨는 절반이 일본어였고 행태 또한 일본인과 흡사했다. 김구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봉창은 민단 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했다. 그는 취기가 돌자 주담을 시작했다. 옆방에 있던 김구는 이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 그는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 나는 작년 동경에서 천황이 능행한다고 행인을 엎드리라고 하기에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게 지금 폭탄이 있다면 쉽게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고 말했다. 김구는 그 말을 유심히 들었고 저녁 무렵 이봉창이 묵고 있는 여관을 방문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구는 이봉창이 살신성인의 큰 결심을 품고 임정을 찾아왔음을 확인했다. 이봉창은 자신의 포부를 털어놓았다. 제 나이 31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인생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이봉창은 공손한 태도로 김구에게 국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청했다. 이후 이봉창은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가명으로 홍구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철공장에 취직했다. 월급은 80원이었다. 이후 그는 종종 술, 고기, 국수를 사들고 민단사무소를 찾아와 직원들과 질펀한 술자리를 가지곤 했다. 이봉창은 취하면 곧잘 일본 노래를 유창하게 부르며 호방하게 놀았다. 다들 그를 일본 영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이봉창은 일본인 행색으로 하오리를 걸치고 게다를 신고 임정 정문을 들어서다가 중국인 하인에게 쫓겨난 일도 있었다. 이동영 선생과 다른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러 동지는 도무지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간이 안 되는 혐의인물이라며 그를 임정청사에 들이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겼다. 김구가 이봉창과 만난 지 1년여가 다 되어가던 1931년 11월 중순에 하와이 애국단 동지들이 1,000달러의 거금을 보내왔다. 김구는 1931년 12월 중순 프랑스 조계 중흥여관에서 이봉창과 하룻밤을 유숙하며 일본행을 상의했다. 그는 거사 자금을 준비하는 것 외에 폭탄 2개를 구입했다. 하나는 왕홍을 시켜 상해 병공창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김현을 시켜 마련해 두었다. 하나는 폭살용, 다른 하나는 자살용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구는 지폐 한 뭉치를 이봉창에게 꺼내주며 일본행을 준비하도록 했다. 며칠 후 김구와 이봉창은 일본행을 앞두고 마지막 하룻밤을 함께했다. 이봉창은 해진 옷 속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꺼내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고 갈 때 눈물이 나더이다. 과연 영웅의 도량이로소이다. 제 일생에 이런 신임을 받은 것은 선생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 길로 김구와 이봉창은 안공근의 집으로 가서 선서식을 하고 폭탄 2개와 300원을 건넸다. 그리고 동경에 도착해서 전보를 주면 추가로 송금할 것을 약속했다. 그 길로 김구와 이봉창은 사진관에 가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10여 일이 지난 1월 8일 거사를 결행한다는 이봉창의 전보가 도착했고 김구는 약속했던 200원을 송금했다. 1931년부터 임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사공작 혹은 테러공작이라도 결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일제가 만보산 사건을 날조하면서 인천, 평양, 경성, 원산 등 각지에서 일본인의 사주를 받은 조선인 무례배들이 중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타살하는 끔찍한 일들이 빈발했다. 더구나 같은 해 9월 18일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여기에 조선인 불황자들이 부안해동에 일본을 뒷배로 삼고 권세를 빌려 중국인에 대해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중국인 사회에서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백주의 상해 길거리에서 한중 노동자들이 충돌하는 일도 빈발했다. 임정도 크게 우려했다.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암살, 파괴 등 테러 공작을 작정했다. 공작금과 인물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권을 위임받았고 다만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보고하라는 특권을 얻어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주관하게 되었다. 1월 8일자 신문에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명중하지 못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김구는 천황을 죽이지 못한 것이 몹시 분했다. 그러나 주변 동지들은 일왕이 즉사한 것만은 못하나 정신적으로 우리 한인이 일본의 신성불가침 천황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로했다. 일본은 이봉창의 폭살 테러와 상해에서 일어난 중국인에 의한 일본인 승려 타살을 빌미로 1932년 1월 28일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김구는 일경의 추격을 피하고자 낮에는 은신하고 밤에는 동지들이나 알고 지내는 창녀의 집에서 잤고 식사는 동포들 집을 돌면서 해결했다. 이봉창의 동경 의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자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동포들 가운데 김구를 애호하고 신임하는 동지들의 서신이 태평양을 건너서 눈송이처럼 날아들었고 금전적 지원도 늘었다. 그전까지 임시정부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오히려 김구를 격려했고 민족을 빛내는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도 답지했다.